위키드 프라블럼, 즉 사악한 문제는 1973년 도시계획학자 호르스트 리텔과 멜빈 웨버가 정의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핵심 특징을 살펴보면 문제 자체를 정의하기가 모호하며 해결책을 시도해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순환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더 낫다 또는 덜 낫다로만 평가할 수 있으며 해결책의 효과를 사전에 알 수 없고 각 시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각 문제가 고유하여 과거 해결책을 적용할 수 없고 이해 관계자마다 문제인식이 달라 합의 도출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비결은 경쟁자들보다 훨씬 빠른 반복 주기에 있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의 지원을 받던 사무엘 랭글리는 5만 달러의 거대한 예산으로 단번에 성공하려 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포토맥강에 추락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반면 라이트 형제는 1000달러 미만의 예산으로 1900년부터 1902년까지 키티호크에서 1000회 이상의 글라이더 비행을 수행하고 200개 이상의 날개 형태를 테스트했습니다. 각 실험은 작고 빠르게 실패했지만 매번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비행의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실증적으로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비행이라는 거대한 위키드 프라블럼을 작은 실험들로 나누어 빠르게 학습한 결과였습니다. 폭포수 모델은 요구사항 분석에서 시작해 설계와 구현, 그리고 테스트와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순차적 방법론으로 물리적 법칙과 규정이 명확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용자조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품을 써보기 전까지 모르고 기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전형적인 위키드 프라블럼의 성격을 띱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애자일을 적극 도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에서 스트리밍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까지 각 전환점마다 작은 실험으로 시작해 사용자 반응을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가장 복잡한 위키드 프라블럼입니다. 웨이모는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한된 지역에서만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MBUX나 BMW의 iDrive처럼 AI 음성 비서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 스마트폰 수준의 경험을 요구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서비스는 차량을 모빌리티 생태계의 일부로 만들고 있으며 실시간 교통정보와 충전소 안내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영역의 요구사항은 시장과 규제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년 이상 하드웨어 중심의 V사이클 모델을 따라왔습니다. 이 접근법은 엔진 설계나 셔시 개발처럼 물리법칙에 기반한 명확한 사양이 존재하고 변경 비용이 막대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SD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12년 OTA 업데이트를 도입한 것은 자동차를 고정된 하드웨어 제품에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재정의한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는 2020년 출범했지만 ID3와 ID4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차량 출시가 수개월씩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레거시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억지로 올리려 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그리고 폭스바겐 등 각 브랜드가 독자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공통 플랫폼 개발이 극도로 복잡해졌고, 이는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OEM들이 애자일 도입 시 레거시 시스템과의 조율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애자일이 성공하려면 조직 구조와 문화, 그리고 기술 아키텍처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팀 단위 의사결정 권한입니다. 빠른 피드백 루프를 위해 팀이 기술적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하며 프로덕트 오너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중심 문제입니다. 에이다스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개선 가능한 영역에서 효과가 극대화되며 하드웨어의 물리적 특성과 밀접한 영역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 모듈화된 아키텍처입니다. 오토사 어댑티브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각 기능을 독립적 서비스로 구현하여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레거시와의 조율을 위한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틴 파울러의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으로
새로운 기능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서서히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API 기반 경계 설정으로 레거시와 애자일 영역이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가트너가 제안한 바이모달 IT로 안전 시스템은 전통 방식 인포테인먼트는 애자일로 개발하는 이중 속도 운영입니다. 네 번째, 레거시 리팩토링 투자로 구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애자일을 도입하면 에이스파이스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려합니다. 에이스파이스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표준으로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레벨 2 이상의 성숙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상세한 문서화의 에이스파이스와 가벼운 문서화의 애자일은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탁스가 개발한 애자일 스파이스 프레임워크는 두 접근법의 조화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애자일 실천법들을 에이스파이스 요구사항과 체계적으로 매핑하여 두 방법론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것입니다. SDV 시대의 자동차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불확실성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사고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애자일은 이 전환기에 필수적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가 위키드 프라블럼인지 정의 가능한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스템 레벨에서는 V사이클의 체계성을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에서는 애자일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빠른 실패와 학습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 변화에 투자하십시오. 네 번째, ISO 26262와 에이스파이스 등 규제 준수를 품질 향상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섯 번째, 레거시 시스템과의 공존을 점진적 마이그레이션과 API 기반 분리 등 다양한 전략으로 관리하십시오. 라이트 형제가 수천 번의 실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듯이 자동차 산업도 실험과 학습을 통해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키드 프라블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작하고 실험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애자일은 그 여정을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이러한 접근법을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